네, 주말인 오늘 전국 교토시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번째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은 야3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건데요. 요동치는 전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역시나 이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3차 담화가 오히려 여론에 역풍을 일으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이 6차 촛불 집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조혜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대통령 3차 담화가 그 임기를 끝까지 안 마치고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한 거는 부분적으로 또 긍정 평가를 들을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 물러날 시간을 정확하게 안 정하고 국회에 넘기는 바람에 네. 그 진위가 뭐냐, 진짜 물러설 의사가 있느냐, 무슨 또 무슨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일각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 또 대통령이 뭐 언론과 또 간담회를 해가지고 네,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네. 하고 또 비박계 의원들 그러니까 탄핵에 참여해서 가결시키겠다고 했던 그 비박계 의원들도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진짜 이거 또 무슨 뭐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다른 계산 가지고 시간 끌기나 아니면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다른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지난번에 그 3차 담화에서 물러서겠다고 한 것도 그 직전에 탄핵이 거의 가결될 듯한 분위기 때문에 그걸 일단 피하고 무산시키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한 이야기지 딱 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진정성 있게 딱 그만두고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고 네. 그날 다 이제 내각에다 위임하고 한 그런 생각은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또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회의 여야 또 여당 내부, 야당 내부의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그 촛불 민심을 더 격앙되게 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오늘 촛불 집회가 그 어느 정도까지 모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서는 지난번 그 200만, 이제 190만, 200만 때보다도 상당히 더 격앙돼 있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매주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나가서 직접 이제 들어볼 생각인데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예감이 좀 듭니다. 네, 정치권이 민심을 더 격앙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리고 뭐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3차 담화를 하실 때 사실은 이제 그 임기 단축을 포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네.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은 개헌해달라 그런 것이고 본인이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사심을 갖고 또 사익을 위해서 한 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이제 자기 한 일에 대한 변명, 깊이 있는 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갖는 어떤 혼란 또한 국민에게 되게 실망감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차 담화에 의해서 국민들이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격렬한 움직임들이 말하자면 12월 2일 가결 탄핵안 그 밀어붙이기를 원했었는데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가결될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9일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또 김무성 추미애 대표의 만남 이런 부분들이 이번 집회에서는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야당에게까지도 이제는 힘이 나서야 될 때다. 정치인들 니네들 보니까 제대로 못하더라 이런 부분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네. 오늘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구가 뭐 얼마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어떤 강력한 어떤 퇴진에 대한 요구, 즉각 퇴진, 또 정치권도 좀 더 똑바로 하라 이런 직접적인 어떤 발언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지난번 집회 때는 또 날씨가 좀 흐렸지 않습니까? 네. 추웠고 또 진눈깨비도 오고 그런 데 비해서 이번 주말은 좀 날씨도 포근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못지않는 또 인구도 많을 뿐더러 훨씬 더 또 새누리당사 앞에서도 그렇고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이 던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더욱더 강력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촛불 집회는 지난주보다도 더 가깝게 청와대 접근을 합니다. 지난주는 200m였는데 오늘은 100m까지 허용을 했거든요. 예. 지금 시위대한테 100m까지 허용을 한 건 거의 처음이 아닙니까? 예, 그 3차 집회 때 800m 예. 그 내자동 사거리까지 허용했고
4차 집회 때 400m 그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5차 집회 때 또 200m 앞까지 허용했는데 이번에 이제 100m 앞까지 허용하는 거는 예,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법원의 판사들의 생각도 우리 국민들의 상식, 촛불 민심하고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똑같고 판사니까 공무원이니까 대놓고 뭐 자기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촛불 민심이 적각하야 물러나라 하는 거하고 판사들의 생각이 저 재판하는 판사들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예.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 이번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지 않고 좀 더 떨어진 관저에 있더라도 삼성이 다 들릴 수 있게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고민하고 빨리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법원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민심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그 촛불 집회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으로 이렇게 인행자가 없다든지 과격한 시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들도 그게 호응해 줬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100m까지 가지만 국민들이 자제를 하면서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시위를 해달라 하는 주문도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집회에서는 굉장히 아마 마지노선까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텐데 만약 혹여라도 이번에 굉장히 어떤 뭐 서로 간에 충돌이 있다든지 또 도심에서 사실은 박사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보수단체 집회도 있을 때 그런 어떤 대규모 어떤 투쟁이나 어떤 격렬 시가 나타난다면 그건 또 다음번 집회에서는 그렇게 허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아마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더 분노하지만 성숙하게 국민들이 또 많은 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만큼 좀 잘 가까이 가지만 스스로 좀 자제하는 그런 안전하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김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박사모가 오늘 2시에 서울 동대문에서 같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사모가 있다 보니까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우려가 있었는데 경찰이 잘 이제 저지를 했죠. 네. 박사모 시위 참여한 사람들이 광화문 쪽으로 오니까 숭례문 앞에서 이제 딱 차단하고 다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런 교통 정리는 잘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통령 3차 담화 때 일단 물러나겠다라는 걸 이제 밝힌 것이 이런 박사모라든가 친박 지지자들한테는 이렇게 더 거리로 나와가지고 시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같아요. 뭐 일단 물러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면 됐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압박을 하느냐, 꼭 그렇게 모욕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그렇게 주저앉혀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더 이제 나오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저께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도 박사모 이제 지지자들이 예. 나와가지고 대통령 힘내세요, 뭐 이렇게 환영합니다, 박수 치고 그럴 때 또 피해를 흘리면 상인들하고 또 이제 말다툼도 있고 신랑이도 있고 뭐 플래카드를 상인들이 이제 이렇게 거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 어떻게 보면 친위 민간 영역의 친위 부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집회하고 맞불 집회하고 하는 거는 유추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확실하게 물러날 생각을 가지고 나는 물러나고 그리고 그것도 즉각 물러나고 그러니까 물러나지만 즉각 그 권한을 위임하고 난 뒤선으로 물러나서 퇴임 준비할 테니까 더 이상 민심이 오해하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한테 딱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대로 대통령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물러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탄핵은 없다. 바로 딱 치고 나오고 예. 또 친박 또 박사모가 이렇게 나오고 하고 대통령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서문시장에 가고 또 경찰 인사 고위직 인사까지 하고 그리고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이야기 좀 하겠다고 그러고 비박 의원들 만나가지고 또 주로 설득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9일로 예정된 탄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 박사모 집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대통령이 아직도 마음을 완전히 못 내려놓고 선언은 했지만 또 다른 기회를 자꾸 보는 것 아닌가 이런 그걸 의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 놓으니까 야당 일각에서는 설령 대통령이
하야 4월 하야 선언하고 오늘부로 당장 국정 인선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도 여론이 반전되면 또 그걸 뒤집을 사람이다. 검찰 수사도 받겠다 놓고 뒤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가져서 야당이 여당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어제 발표된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는요, 박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죠, 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3차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심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어진 오늘 6차 촛불 집회까지 탄핵안 표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뭐 박근 핵닷컴 이런 예. 것들이 생겨서 네. 이제는 전국이 이제 국민청원 입장에서 지역구원들까지 압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아마 이번 그 주말 집회를 정치권들이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상하기에는 조금 더 뭐 인구가 얼마나 늘었다 줄어졌다를 떠나서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뭐 탄핵안이 지금 이제 171명으로 이제 제한됐기 때문에 예. 29명의 어떤 새누리당 의원님의 협조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정도면 과거처럼 예를 들면 뭐 한 50명 정도가 다 오지 않더라도 한 30명 정도 규모의 새누리당 의원의 참여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지만 뭐 가결에는 뭐 가까스로든 어떤 형태로든 뭐 가능한 분위기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탄핵안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원래 2일, 그러니까 어제 탄핵안이 처리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시간을 더 끌지 않고 야3당이 더 전격 합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대통령 하야 발언 이후에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이제 친박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탄핵은 없다. 예. 바로 이제 하야 절차 여야 협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비박계도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하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날짜를 정하면 그 날짜가 탄핵 그러니까 하야 일정이 되는 거니까 여야 협의가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는 하야뿐만 아니라 날짜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그 발표하는 순간부터 그 전권을 국정의 전권을 새 내각과 총리에게 넘기고 본인은 4월이라면 4월까지 국정 뒤에 이선으로 물러나가지고 특검 조사받고 또 퇴임 준비하는 그 절차만 하고 일체 국정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탄핵에서 약간 빠졌죠. 예. 그걸 먼저 해보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그러면 탄핵 가결이 정교수가 모자라는 거니까 이 일은 좀 어렵겠다. 그 여당의 좀 상황도 좀 보고 또 여당하고 좀 협의를 해서 탄핵 정족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9일로 미뤄야 되겠다고 했다가 바로 이제 여론의 열화 같은 그런 이제 역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다시 또 뭐 그 응급 처방으로 국민의당에서 그럼 5일로 하자고 했다가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다시 이제 9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의 석연치 않은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자꾸 이제 그 기강되고 네. 이걸 또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또 실망과 분노가 또 이제 점점 더 이제 고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전에 대통령 여론조사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4주를 5주 연속, 3주 연속 5%, 2주 연속 4%, 이 엄중한 민심을 정치권이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고 또 그 오늘 이제 촛불 집회 상황도 보게 되겠지만은 야당 안에서는 탄핵 못하면은 우리 다 엎어서야 된다. 네. 국회의원 다 의원직 사퇴하고 국회 해산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4월 대통령 퇴진이 그 관철이 안 되면 우리 다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여론에 대한 부담과 압박은 세게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돌고 돌아서 결국 급한 불은 좀 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 제출된 이 탄핵안에 넣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크게 보면 세월호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미르 재단이나 그 최순실 말하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김종 차관, 김종덕 그 뭐 문체부 예. 또 뭐 이런 인사와 관련된 문제, 크게 보면 헌법 법률 이런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을 또 것 같고요. 뇌물죄까지 있죠. 특히 예. 뇌물죄도 이제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업 부분이 들어가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세월호 7시간의 경우는 헌법 10조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호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가 있고, 그다음에 직무유기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인사권에 대한 그 인사권 공무원 임면에 대한 위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로 나눠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뭐 세월의 7시간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다음 주 금요일에 국회에서 탄핵안 투표가 들어갈 텐데 이게 네.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뭐 탄핵이 그 원리대로 한다면은 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를 하고 예. 발의는 뭐 그전에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날 오전에 그 발의하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표결하는 거니까 그 다음날 9일 날 오후에 이제 표결을 하면 되는데 네. 지금 그거 조금 미뤘다고 해서 민심이 그냥 막 항의가 폭주하니까 어차피 큰 그 정치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오늘, 발의를 했어요. 네. 발의했다고 해서 무슨 보고하거나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민심이 지금 이제 그 무서운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데 그 9일까지 대통령의 그 동향이 일차적으로 이 가결 여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여당에서는 그 당론에서는 4월 퇴진을 대통령이 발표하라 9일 이전에 7일 이전에 7일 저녁 6시까지 네. 발표하라고 했는데 비박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권 위임, 국정 전권 위임과 본인 이선 퇴진까지 약속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게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다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이 7일 저녁 6시 이전에 나 4월 말까지 물러나겠다. 4월 30일 퇴임하겠다라고 하고 최대한 내일 모레라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총리를 그 추천하면 그 사람으로 거국 총리, 내각 책임 총리로 해가지고 정권을 위임하고 나는 일체 국정에서 손 떼겠다 하면 비박계, 친박계는 당연히 탄핵 참여 안 하는 게좀 비박계에서도 탄핵 참여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래 되면은 제가 볼 때 그래 되면 가결이 뭐 민심은 그것도 못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뒤집을지 모른다고 이제 의심스럽게 보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그 4월 30일 퇴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권을 위임하고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물러나긴 4월 30일은 물러나긴 하는데 그때까지 그 할 일은 다 하고 그 권한 행사는 다 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 되면은 민심이 또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비박계 의원들 상당수가 탄핵에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가 이제 전국에 분수령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정말 탄핵안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이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원점부터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윤회 사건까지. 그러니까 예. 근본적으로 현재 검찰이 수사한 것만 가지고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원점에서 그야말로 폭넓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 조사뿐만 아니라 강제 조사까지도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예.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탄핵의 문제까지 동시에 지금 3트랙이거든요. 국조, 특검, 탄핵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기승전결을 통한 어떤 수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앞에의 탄핵 가결에 도움이 될 만한 아마 그런 적에 어떤 좀 집중하는 네. 좀 더 이제 국민들의 관심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런 순서를 아마 만들어서 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